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드라이버조차 협조하지 않는 차를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헝가리에서 레드불은 챔피언십뿐 아니라 팀 내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RB21은 또 한 번 그 불안정함과 예측 불가함, 거의 기분파 같은 성격을 드러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페르스타펜을 떠받치는 힘을 가까이서 확인했습니다. 순수한 재능, 흔들리지 않는 규율,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최악의 날에도 그를 지탱합니다. 이번 부진은 기술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가 왜 F1의 거인 중 한 명으로 불리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그렇듯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소리를 바꿔봤는데요. 이번 버전이 좋은지 아니면 예전이 더 좋은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2025) 헝가리 GP는 결승선이 보이기도 전에 이미 기적은 없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감돌던 일요일이었습니다. RB21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전략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페르스타펜조차 불안정한 차를 비범한 결과로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에서 8번째 그리드 스타트만으로도 충분히 답답했는데 거의 전 구간을 DRS 트레인에 갇힌 차에 달리다 결국 9번째로 피니시했습니다. 그나마 트래픽이 풀렸을 때 기록한 건 이날 경기에서 3번째로 빠른 랩 타임이었죠. 경기 후 페르스타펜의 한마디는 간단했습니다. 챔피언십은 끝났다. 이제 남은 임무는 시즌 종료까지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모으고 2026년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헬무트 마르코 역시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이렇게 정리했죠. 한 바퀴 뒤처지지 않은 걸로 만족해야 했어. 게으름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들어 빅팀 중 가장 많은 업데이트를 가져온 건 레드불이었으니까요. 무려 12마구건, 맥라렌이 24건, 페라리가 22건, 메르세데스가 14건이었죠. 문제는 다른 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뽑아내는 사이 레드불의 업그레이드는 늘 같은 벽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무 좁은 세팅, 윈도우, 온도, 노면 종류, 심지어 바람 방향 같은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흔들리는 차. 한때 페르스타펜의 완벽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정밀한 세팅은 이제 오히려 함정이 됐습니다. 조건이 100% 맞지 않으면은 성능이 곤두박질 치니까요. 게다가 메르세데스가 반등하고 맥라렌이 레이스 페이스를 주도하며 페라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 지금 레드불은 사실상 4위 전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과연 2025년에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을까요? 지노 로사토는 패독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F1 안에서 살아왔고 그 대부분을 페라리에서 보냈죠. 그곳에서 슈마허, 바리첼로, 마사, 라이코넨, 르클레르 같은 이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위대한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다듬어지는지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런 로사토가 맥스 페르스타펜을 이야기할 때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스가 F1 역사상 가장 무서운 괴물을, 아니 최소한 그중 한 명을 만들었지.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가장 경쟁적인 의미의 괴물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혹독한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이 트랙 위에서는 한치의 틈도 없는 무자비한 드라이버를 만들었고 트랙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로사토는 요스를 완전한 거구 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힘든 길을 통해 배우도록 두는 사람, 응석도 지름길도 없었죠.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건 바로 이 부분, 정상에 오르는 길에서 고통과 압박을 견뎌내려는 의지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로사토가 드물게 쓰는 단어, 거인입니다. 슈마허 이후 어쩌면 그가 본 가장 완벽한 드라이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기 쉽고 직설적이며 이해타산 없이 대하는 사람. 로사토에 따르면 바로 이 혹독한 성장 과정과 트랙 밖에서의 인품이 페르스타펜을 이미 역사적 위대한 드라이버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라고 합니다.
로랑 메키스가 레드불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 팀이 맞이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그는 모두가 트랙 위에서만 보던 날아다니는 페르스타펜과 소수만이 아는 또 다른 모습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단 2번의 주말, 그것도 혼란스러운 시즌 한가운데서 함께 일하며 메키스는 통계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건 척도로 잴 수 없는 수준의 헌신, 모터스포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는 단순함이었죠. 메키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침없는 재능, 집착에 가까운 규율, 그리고 명확한 판단력, 이 3가지가 합쳐져 페르스타펜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요. 메키스는 또 한 가지 맥스가 운전대 너머에서 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페르스타펜에게서 공장 안으로 내려보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치를 단순히 우승이나 포디움으로만 재는 건 큰 실수라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 대화 속에서, 그리고 모두가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동기를 부여하는 그 방식이 결국 네덜란드인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결국 메키스의 말은 로사토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가 아니라 거친 성장 과정과 세대를 뛰어넘는 노동윤리가 만들어낸 희귀한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레드불에게 힘든 날이 찾아와도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기반이라는 겁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이 정상에 오른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의 여정은 날 것 그대로의 재능과 냉혹할 정도의 훈련이 어우러진 보기 드문 조합으로 채워졌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스 페르스타펜의 혹독한 지도 아래 다듬어졌고 지름길 따위는 없었어요. 모든 우승, 모든 완벽한 랩은 수년간의 땀과 실수 교정, 그리고 최고 아니면 의미 없다는 마음가짐 위에 쌓인 결과였죠. 30살도 되기 전에 세계 챔피언 4번, 이 기록만으로도 이미 역사 속 거물 반열에 올랐고 현재 그리드에서 이렇게 속도 일관성 압박 속 침착함을 모두 갖춘 드라이버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올해 2025년은 아마 추가 트로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페르스타펜 같은 드라이버에겐 그저 한 장의 챕터일 뿐 결말이 아니에요. 2026년 새 규정은 그가 가진 적응력과 리더십으로 레드불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 기회를 열어주죠. 차만 받쳐준다면 5번째 타이틀을 향한 모든 준비와 동기부여가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이 세대 최고의 드라이버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은 페르스타펜을 어떻게 보세요? 이미 위대한 챔피언들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로사토와 메키스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맥스 페르스타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결승선 채널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소리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전 목소리가 나은지 아니면은 이번 게 더 좋은지.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가 더 좋은 F1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